안녕하세요.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ROE, 자기 자본 이익률,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당연히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요, 과연 그럴까요? 높은 ROE가 항상 좋은 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, 오늘 바로 그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ROE 높은 기업이 진짜 항상 좋은 투자처일까?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사실 높은 ROE라고 하면 뭐랄까 훌륭한 기업의 훈장 같은 느낌이잖아요. 심지어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처음에는 이 ROE를 엄청나게 칭찬했었거든요. 보세요. 1976년에 워런 버핏이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ROE야말로 경제적 성과를 재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. 이렇게까지 말했어요. 아니, 버핏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뭐 더 확실한 게 있겠어요? 그죠?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. 불과 7년 뒤에 버핏이 입장을 싹 바꿉니다. ROE의 쓸모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말해버린 거죠. 아니, 7년 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핏한테 ROE는 정말 중요한 무기 같은 거였어요. 왜냐하면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.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구나 하는 그 효율성을 한눈에 보여주니까요. 아주 쉽게 말해서 ROE는 내 돈, 그러니까 주주들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자기 돈 100억을 가지고 순이익을 20억 냈다고 쳐봐요. 그럼 ROE는 딱 20%가 나오는 거죠. 어때요? 엄청 간단하고 명확하죠? 자,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이 높은 ROE라는 숫자가 때로는 우리 눈을 속이는 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들을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거예요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높은 ROE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하나는 오른쪽처럼 진짜 실력으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아주 건강한 길이죠. 근데 왼쪽 길도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빚을 잔뜩 끌어다가 ROE 숫자를 예쁘게 포장하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.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. 빚을 내면 분모에 들어가는 자기 돈은 줄어들잖아요. 그러니까 ROE 수치는 쉽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. 하지만 그만큼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. 그래서 버핏이 기업을 살 때 뭘 보는지 아세요? 바로 이겁니다. 빚 거의 없이 또는 아예 없이 높은 ROE를 내는 회사를 찾는다는 걸 아예 기준으로 박아놨어요. 한마디로 빚 없이 만들어낸 높은 ROE. 이게 진짜 배기 실력이라는 거죠. 그리고 버핏이 또 이런 경고도 했어요. 경영이 엉망이면 회계도 엉망이 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회계 정보를 만져서 ROE 같은 숫자를 얼마든지 좋게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숫자가 회사의 진짜 건강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얘기죠. 바로 이 깨달음이 버핏의 투자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. 그냥 싸구려 주식을 줍는 것에서 정말 위대한 기업을 통째로 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위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그의 영혼의 파트너 찰리 먼거가 있었습니다. 먼거가 한 이 말을 보면 그 변화가 딱 느껴져요. 옛날 스승이었던 그레이엄 방식은 뭐랄까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는 거였어요. 한 모금 쭉 빨고 버리는 그런 싼 주식만 찾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랫동안 피울 수 있는 아주 질 좋은 시가, 즉 지속 가능한 품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그 철학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. 그럼 그들이 찾기 시작한 더 나은 사업의 핵심이 뭐였을까요?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. 옛날에 성 주변에 파놓은 도랑, 그 해자 아시죠? 아무도 못 쳐들어오게 막는 거요. 그거랑 똑같아요. 경쟁자들이 절대 넘볼 수 없게 회사를 지켜주는 강력한 경쟁력.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. 이건 단순히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회사의 근본적인 힘인 거죠. 물론 말은 쉽죠. 이 해자를 알아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
천하의 워런 버핏조차 덱스터 슈즈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해자를 완전히 잘못 판단해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. 이 일은 해자를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있죠. 결국 이 모든 고민은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로 돌아가게 됩니다. 특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, 주식을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이 쪼가리로 보지 말고 내가 그 사업의 주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 관점의 전환, 단순히 주가 그래프를 보는 것에서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버핏과 멍거의 투자 철학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그건 바로 이겁니다. 좋은 사업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좋은 사업을 얼마에 사느냐가 똑같이,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버핏이 한 이 말이 딱 그 핵심을 짚어요. 좋은 사업을 알아보는 눈이랑 좋은 투자를 하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라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사버리면 그게 어떻게 좋은 투자가 되겠어요.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옛날 그레엄 방식은 오로지 싼가 여기에만 집중했어요. PER, PBR 낮은 거 이런 것만 봤죠. 하지만 버핏과 멍거의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죠? 초점이 사업 자체가 뛰어난가 이걸로 옮겨갔어요.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거죠.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분석으로 진화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로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? 마지막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.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. 높은 ROE는 우리가 쫓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. 그건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위대한 기업이 열심히 일한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는 결과를 쫓을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. 이 회사 ROE 높아요? 이렇게 묻는 대신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.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진짜 이유, 그 근본적인 힘은 도대체 뭡니까? 라고요. 그게 위태로운 빚더미에서 나온 신기루인지 아니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단단한 경제적 해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실력인지를요. 눈에 보이는 숫자를 넘어 그 뒤에 숨은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. 바로 이게 버핏과 멍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가르침 아닐까요?